증인이 김가영을 죽였나요? 살인 재심을 둘러싼 심금을 울리는 법정극입니다. 사건은 수많은 캐릭터와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증언 하나하나, 증거 하나하나가 모두 진실로 향하는 중요한 퍼즐이 됩니다. 이정주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연이어 받으며 점점 궁지에 몰린 도진명은 결국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렸어요. 절 증인으로 부른 겁니까? 피고인으로 부른 겁니까? 아니 판사가 무슨 검사처럼 취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무슨 마음 먹고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살인자의 말을 어떻게 믿냐고. 하지만 재판장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증인, 이정주는 청구인은 재심 궁금한 신청인으로서 사안에 대해선 증인에게 사실 같은 의문이 차원에서 있는 질문을 분명히 할 물어볼 권리가 수 있습니다. 있어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흘러가자 도진명은 반격에 나섰어요. 그는 먼저 살인범 김익철의 말에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한 후 김익철의 녹음 파일이 어떤 방식으로 입수되었는지 이정주에게 따져 물었어요. 이 질문에 이정주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 파일이 사실 도진명의 아내인 유명희가 준 것이라는 사실을 밝힐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최경호 재심 사건의 신문이 끝난 뒤 이정주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그곳에서 사이현은 사건에 대해 조언하며 말했어요. 일단 재심이 받아들여지려면 최경호가 진범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입증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도진명 의원의 유죄보다 최경호의 무죄를 먼저 밝히는 쪽으로요.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최경호가 최경호를 무죄임을 아저씨라고 부른 적이 입증하기 없다. 위한 이걸 첫걸음은 증명한다는 거죠. 김가영이 평소 최경호를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한편 도한주는 장순복에게서 김가영의 휴대폰이 그의 어머니 유명희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곧장 유명희의 사무실로 달려가 따졌지만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유명희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한 건 도진명이 김가영의 휴대폰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그녀는 도한준에게 경고했어요. 네가 도진명만 감시하고 있는 줄 알겠지만 사실 도진명도 너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어. 도진명은 법정에서 김익철의 녹음 파일을 듣고 그 파일이 유명희가 이정주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의심했어요. 김익철에게 먼저 녹음해 간 사람이 사모님이시랍니다. 그는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와 유명희를 추궁했어요. 하지만 유명희는 이를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은 채 차분히 말했어요. 죄 없는 최경호를 강간살인범으로 오판을 한 건 내 일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지옥. 재심으로 최경호 무죄라도 밝혀줘야 내가 고개를 들고 살 것 같다고요. 당신도 알잖아. 나 술 먹고 필딩 끊기면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거. 그러나 도진명은 여전히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겼었다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법적 절차는 각 참여자의 운명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증인, 피고인, 변호사는 복잡한 법률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정의의 실현은 단순히 법적 규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이해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오직 그럴 때에만 법은 진정한 공정과 정의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김익철이 진술을 번복했다고? 최경호 재심 청구권에서 도진명이 형편에 서지 말아주세요. 아버지가 10년 전 장승욱 사건만 제대로 보셨어도 그럼 최경호도 억울하게 죽지 않았을 겁니다. 도진명이 대선을 위해 병원에 사람을 보내서 김익철이 녹음 파일에서 했던 말을 뒤집게 만들었어요. 결국 김익철이 말을 바꾸면서 최경호 재심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한편 도한주는 사이현한테 최경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자기라고 말했어요. 걔 혼자 절대로 도진명이면 상대 못하거든. 최경호 무죄의 결정적 증거가 나거든. 이 판사님이 이 건에서 빠지게 하고 싶은 도범이야말로 결정적인 카드죠. 선배만 보면 증인 서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 말이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도한준이 법정에서 자기 친아버지를 지적하게 되는 건 막고 싶었거든요. 두 사람이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는데 사이현이 도한준한테 증인으로 나가게 되면 법정에서 무슨 말을 할 건지 물어보고 그 대답을 몰래 녹음했어요. 그 무렵 유명희가 이정주한테 도진명이 김익철 진술 번복을 조종했다고 알려줬어요. 이 일 때문에 재심이 훨씬 더 복잡해질 거라는 얘기도 했고요.
잘 듣고 편안하게 말하세요, 서영수 씨. 재판에서는 서용수가 김가영이 평소에 최경호를 경호 오빠라고 불렀다는 걸 증명하려고 애썼어요. 가영이가 경호 형을 뭐라고 불렀나요? 가영이는 경우 오빠라고 했어요. 그런데 재판장이 서영수 씨, 김가영한테 최경호를 아저씨라고 아저씨라고 부른 부른 적은 적이 없나요? 있는지 물어보니까 명확히 대답하지 못했어요.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몰라요. 그때 도한준이 갑자기 법정에 들어와서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정주는 도한준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사의연을 증인으로 신청했어요. 정부인, 도한준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도한준 씨가 아닌 사희연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의연이 법정에서 도한준의 진술을 녹음한 파일을 내용은- 틀었어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이정주가 사의연을 최경호 재심 사건의 증인으로 공식적으로 신청했고 사건은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이번 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심 과정에서 증언에 대한 의문, 증거의 신뢰성, 사회적 편견은 사법정의의 주요 과제로 드러나요. 유사한 사건을 다룰 때는 증거를 철저히 평가하고 특히 약자 계층의 증인을 존중하며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야 해요.